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국어 비문학을 이 정석 논술에서 풀어볼 건데요. 자, 자연계 수리 논술 외에도 앞으로 제가 강의하게 될 상경계 언어 논술의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올해 2024 치러진 수능국어 비문학으로 그 독해와 문제 풀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자,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 초인지에 대한 얘기. 자,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되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 판단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리해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중간중간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A고요. 이렇게 A라고 따로 묶은 부분이 있다면 자, 그 묶은 부분에 집중하는 문제풀이를 먼저 시작합니다. 자, 2번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자, 1. 독서 진행 중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독자 스스로 진행의 문제를 점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가 틀렸죠. 지금 점검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자, 독서 진행 중 독자가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점검을 다시 보류가 아니라 미뤄두는 건데 보류가 아니라 점검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3. 독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일단 골랐고요. 자, 답은 골랐습니다. 자,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하는 것은 독서 문제 발생을 막는다가 아니라 이게 점검하죠. 독서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때는 초인지 역할이 필요하니까 썼잖아요. 그래서 요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점검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동원된다. 자, 이제 조정이 들어가요.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쓸 것인지 판단하고 계속 사용할 것인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이 있는지 또 점검하고 또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이 무엇인지 자, 이렇게 해요.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독자 자신이 다음 리얼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입니다. 자, 이런 체크하는 단어들을 꼭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자,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 최적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한다 했습니다.
자, 1번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을 바로 읽습니다. 자, 독서 전략을 선택할 때 독서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죠. 고려 나왔었고요. 독서 전략의 선택을 위해 개별 전략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방금 여기 개별 전략들의 전략, 방금 체크한 것들에 나와 있었죠, 여기. 독서 목표 달성을 위해 독자는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했으니까 인지. 독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여기 무엇인지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선택한 전략은 점검과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했죠. 제외라는 말이 여기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로 이제 1번이 선택지들이 많이 활용됐네요. 자, 다음 이제 3번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기는 윗글 읽은 학생이 독서 중 떠올린 생각인데 A, B, C, D, E가 있고요. 그리고 기억에서 미음까지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A부터 읽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했는데 다시 등장했으니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하고, 여기 무시했는데 문맥을 통해 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읽는 거니까 처음에 무시했다가 문맥으로 다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과정이 바로 뭡니까? 이게 이 과정에서 자기 태도를 고친 거죠. 그러니까 수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푸시면은 1번부터 바로 우리가 답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판단하여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그랬는데 여기서 계속 사용이 아니죠. 뭐 하기로? 수정하기로. 바로 여기 수정하기로 했다라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고친다면 수정. 계속 읽겠습니다. B를 더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지? B. 관련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시 찾든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든 여기 다른입니다. 다른. 이게 바로 니은에서의 다른이죠. 다른 전략 아까 체크했었던 거죠. 여기 이거 확인되죠? 다음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겠네. 인터넷이라는 뭡니까? 인터넷 환경이잖아요. 앞에 앉아서 도구를 놓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다른 전략이 디귿 조건에서 조건, 인터넷 조건, 바로 이 조건. 그다음에 검색은 나중에 하고 앞부분 다시 읽어봐야겠어. 다른 책을 찾아봐야지. 여기 다른 책을 찾아봐야지. 그 다음이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순서죠. 순서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읽겠습니다.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입니다. 경마식 보도, 경마입니다. 말이요, 말. 자,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단점이 있네요. 해결이 나오겠죠. 자, 그 조치로는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었는데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6일 이렇게 숫자 나오는 거는 잘 체크해 놓고 전부터 금지된다. 투표 마감까지. 이런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재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를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의 영향은 뭐죠? 뭔가 위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합헌이라는 말은 위협이 된다라는 결정이고요. 자,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도 있네요. 요거는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유권자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오차 범위 내에 별로 큰 차이 없는 거죠.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 별 차이 없는데 누가 1위고 2위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 세 번째네요. 조사 보도 준칙이라는 그런 조치도 있네요. 자, 이거는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괜찮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 이런 표현은 안 된다. 그 얘기죠. 세 가지 조치 있었어요. 자,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 보완입니다.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자, 공직선거법의 방송 토론회 규정이 있네요. 토론회 규정. 공직선거법에 이게 니은입니다.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이건 여론조사 결과예요. 등을 초청하는 걸로 제시한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기회 주려고. 자, 보완책이었습니다. 토론회. 자,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재는 그러니까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결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침해 아니라고 그 얘기죠. 침해되지 아닌 결론이다. 침해 아니다. 기회균등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수 의견은 A죠. A가 다수입니다.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러겠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소수입니다. 이번에는 B. 소수는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한다는 거죠. 그러겠죠.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먼저 기회 박탈,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차별,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멋대로 판단, 자의적 멋대로 판단이고 그 다음에 차별적인 침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선거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자, 전반기가 더 적겠죠. 왜냐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고 했으니까요. 2. 다음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이상하죠. 반영된다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서로 그죠? 부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반된부터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 상반된이 틀렸습니다. 부응한다. 자,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부응한다는 말에 다 있었잖아요. 결과에 여기 초점을 맞춰라는 말이 여기 충분히 있었죠. 확인되죠?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했는데 중시?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여기 도외시란 말이 여기 아까 있었어요.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초점을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춘 거는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했으니까 중시가 아니라 도외시죠. 도외시. 자, 그렇다면 답은 5번. 정치에 관심 없던 유권자들이 관심 갖도록. 아까 그 얘기 계속 나왔었죠. 바로 여기 동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도록 유도하는 거, 동료. 그러니까 북돋는 거 맞죠? 자,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자, 그건 아까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여기 있죠?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방송에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네요. 좀 내려가시면 바로 여기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이렇게 해주고 있죠. 이 얘기는 뭡니까? 추천받지 못해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깔려 있었고요. 3.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재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서로 충돌이 아니라 침해.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답은 나왔습니다. 3번입니다.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아까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했잖아요. 확인됐고요. 자,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이런 규정이 네 번째 문단에 보시면 여기 침해하는지에 대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문에서 다 찾아보았습니다. 니은과 관련하여 다수고, 이건 소수고, 다수 소수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1.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의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A가 강화되겠군 그랬는데, 있어야 강화죠. 있어야. 그렇죠? 다수의 특징, 심층적인 토론. 수와 관계가 있죠. 여기 수 보이시죠?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신이니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다면 A의 입장, 다수 A의 입장은 초청받지 못했으니까 좋은 사람이 이거 지적받겠죠. 그 지적받는 게 약화되겠군이잖아요. 지적.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답이 나와 버렸네요. 2번.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지적하며. 그래서 확인이 되었고요. 자,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 적정 토론자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의적인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B의 입장이, 그 B는 자의적인 것이야 라고 말했는데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 약화되겠죠. 또는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주었음에도 지지율이 떨어지요. 그럼 이거 차별당한 거네요. 그렇죠?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차별을 당한 거니까. 차별당해서 결국은 떨어진 거니까 B 입장의 말이 타당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화가 아니라 여기서는 강화가 되겠죠.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B의 입장이 또 타당성을 얻겠죠. 소수를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 문제는 언론 보도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에 넣고, 다음은 방송사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에 3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이렇게 후보 3명 나왔고요. 여론조사 결과 일부인데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그래서 중요한 건 오차죠. 오차가 지문에 계속 나와 있었는데요. 8.8%포인트네요. 자, 이거는 밑줄 쳐놓고 이따 확인해야 합니다.
자, A 후보, B 후보, C 후보가 각각 있어요. 1차, 2차, 3차가 있고요. 요 퍼센트 안에 있는 숫자는 퍼센트 오차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차 조사 결과를 1차 여기요. 사이들을 보니까 오차 범위 8을 다 넘죠. 8.8을 다 넘죠. 그래서 A 후보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의 우세하다라고 이렇게 보도해버리면 이건 나와 다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 왜냐면 오차범위 내 그다음에 5% 이상을 초청하니까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나와 다가 바로 위에 있었던 뭐죠?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근데 여기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금지하니까 오차범위 내도 아니었죠. 아까 8.8을 다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1위고 2위다, 우세다 이런 말을 해도 된다고요. 5% 이상을 또 초청한다고 했고. 그렇죠? 여기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배되지 않은 거죠. 1번 통과. 2번 2차입니다. 이번에 2차 요거요. 사이를 보세요. 여기 8.8 안 되죠. A 후보랑 B 후보랑. 자, 2차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만 위배되죠. 근데 다는 어떤가요? 다에 위배되지 않겠군 그랬는데 다 역시 마찬가지죠. 38%니까 38%와 37%예요. 뭐 오차범위 내죠, 내. 그 내에서 이걸 밝혔으니까 역시 금지 대상이 되죠. 근데 위배되지 않겠군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위배되겠군 그래야죠. 왜? 오차범위 내니까. 근데 오차범위를 지금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오차범위 내니까.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는 누가 1, 2, 3위 말하면 안 되는데 말했으니까 위배되겠군 그래야죠. 뭐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2번 3차입니다. 3차 요거요. 요번엔 B 후보와 C 후보의 8.8%를 넘죠. 3차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건 위배 맞죠? 지금 오차 범위 지금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 있잖아요. 요거 간에는 오차 범위 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도해버렸으니 위배되는 거 맞죠? 역시 다 기준에서도 맞죠? 그럼 4번 1차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 않고 오차 넘죠. 그렇죠? 오차 넘으니까 1차에서 위배되지 않죠. 그럼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 서열이 아니니까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게 서열이 아니니까 지금 이건 다에 위배되겠군도 맞겠네요.
다음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후보, A후보와 오차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 경합. 보도하는 것은 다에 위배되지 않고, 그죠?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가에 위배되겠군. 요거 6일 전에 금지하니까. 요거. 자, 6일 전에는 금지하니까. 이 문단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위배되지 않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단에 나옵니다. 오차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거 위배되지 않죠? 여기 내라고 했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7번의 답은 2번으로 아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지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자, 결측치, 이상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빠진 게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사용한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자, 이상치라는 거는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 이상한 애들인 거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그러니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이런 오류 때문에 이상치가 생긴다. 확인됐고요. 자,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정상이라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자,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평균보다는 중앙값, 이상치가 적다는 얘기죠. 이상치가 적어서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이상치가 좀 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치가 적어서 오류가 적은 거죠. 다음,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몇 개의 점들이 이게 바로 이상치다. 직선 L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멀리 있는 다른 점들은 여기 가까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게 이상치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문단.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상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직선 L을 찾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기법이라는 게 있네요.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자, A기법. 막 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 점이 많이 있는데 두 점을 골라. 두 점 요거하고 뭘 해볼까요? 요걸 해본다고 합시다. 두 점을 골라. 그래서 그 두 점이 포함되도록 직선을 이렇게 긋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그거 본 거예요.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되는 거예요. 후보 직선.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 거리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겠죠. 그럼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 이내.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이내. 그러니까 허용 범위 이내면 조금 가깝겠죠. 이런 것들이 정상치 범위에 있다. 그런 얘기로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여기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이 정해둔 기준을 문턱값이라고 하네요. 그 정해둔 기준인 문턱값보다 많으면 걔네들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그 얘기예요. 요 후보 직선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군 딱 정리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자, 넣을 때와 버릴 때를 잘 나눠서 체크. 자,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상치 여기 있다고 그래봐요. 멀죠? 거리가 이런 이상치 멀어서 이 직선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직선, 여기도 직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이제 제외다. 자,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 L.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이상치 여기 있잖아요.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 있네요. 문자인 경우에도 결측치를 최빈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수치로 구성되지 않았잖아요. 맞고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여기서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럼 3.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디냐면 우리 아까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특징을
여기 있죠.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수집이 되었어도 이상치는 어딘가 또 존재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3번. 자,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자, 그런 말은 여기 나와 있었죠.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여러 개 있어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그러니까 오류, 좀 정리하면 오류가 있어도, 그 말이죠. 오류가 있어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도 이상치 같이 이상하게 그렇게 큰 거 말고도 그보다 작은 오류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자, 보세요. 자,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고 작은 건데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그랬죠. 등. 여기 등이란 이 말 속에는 같은 뜻이 들이죠. 복수. 그러니까 그 들 속에서 이상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포괄적으로는 맞죠.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치가 아닌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9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자, 1.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 게 그걸 위해서 중앙값을 찾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이게 가장 무난한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있고 그거보다는 중앙값. 근데 여기 중앙에 있는 두 값 평균 중앙값. 자, 문자인 경우도 최빈값으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는 평균보다는 중앙값, 극단에 있는 이상치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중앙값을 선택한다는 문맥이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확실한 근거가 되겠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는 이 말. 그래서 가장 무난하네요. 1번이. 다음,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 이상치도 어딘가 있죠. 어딘가 있다고. 근데 L 같은 걸 그어서 이제 정상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3.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비례합니까?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오류가 좀 덜하다는 거죠. 오류의 영향의 문제죠. 그러니까 오류의 영향을 좀 덜 받아서 그렇다 이런 거죠. 복잡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상치가 포함된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여기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또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함이 아니라 그냥 더 잘 나타내서 그런 거죠. 평균을 더 잘 나타내서 중앙값을 쓴다는 거지. 포함돼서 안 돼서가 아닌 그 기준이 아닌 거죠. 다음 10번. 자, 니은과 관련하여 윗글의 A기법과 보기의 B기법을 설명한 거. 자, B기법 볼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요거는 B입니다. B기법을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요 B는 요런 거 그림 한번 또 그려볼까요? 여러 개 직선을 먼저 랜덤으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느낌이죠. 이거 직선을 먼저 그어 막 그어. 그리고 점들이 막 어딘가 있겠죠. 점들이 어딘가 있어요. 이래 놓고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아무거나 지금 여기 요것들이 이제 후보 직선이 되는 거예요.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여기 지금 그은 것들이 전부 후보 직선인데 후보 직선인데 직선의 주변이거나 또는 멀리 있거나 있는 겁니다. 점들이.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왜?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으니까.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으니까. 그 이상치가 하나 걸려버리면 그거는 찾는 직선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적합이 아니잖아요. 그럼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런 거죠.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더라. 그럼 뭐 최적의 직선 뭐 해볼까요? 최적의 직선이 이거다. 그럼 이상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상치 제일 멀리 찍은 점이 여기 있죠. 그럼 그 사이면 뭐 요거네요. 요거. 사이. 그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로서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게 B기법이다. 자, 1. A기법과 B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 많은 게 아니라 2점이죠. 2점. 아까는 A 후보는 2점. 그러니까 둘 다 최대한 많은 그러니까 틀렸고. 자,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 이상치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포함. 그 이상치가 저기 어디 있는 거죠. 그거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그러니까 있다. 이상치 있다. 그 말은 맞는데 앞에서 틀렸죠.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이 말은 직선 L이 아까 최적이었다는 그 말. 근데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아까 이상치와 그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상치 여기 있고.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이상치가 아니라 점의 개수. 그럼 버리고.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도 있죠. 막 직선 그었는데 여기도 직선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니까. 그 다음에 5.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죠. 왜냐면 허용 범위 자체가 넓으면 그 속에 이상치도 들어가겠지. 이상치도 있겠지. 그다음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겠지. 왜냐면 대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부분. 여기 이름을 대부분. 그럼 그 대부분 속에 아닌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는 저기 어딘가의 직선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후보야, 후보. 어차피 얘도 후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최적인 L을 고르는 거니까 이상치를 지날 수도 있겠죠. 그냥 가장 무난한 거 고르는 거네요.
그래서 답이 5번. 자, 문맥상 A에서 E까지. 우선 A, 형성은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누락, 빠지는 게 누락이니까 맞죠. 도래는 시간입니다. 시간. 언젠간 때가 오다. 다음 투과는 뚫는 겁니다. 뚫는 거. 그러니까 안 맞고. 소원, 우리 친구 관계가 서먹서먹할 때 소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안 맞고 답이 2번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질문. 자,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서 묘사되는데,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한 한비자의 이해도 다르지 않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와 항상성 늘 유지하는 것 같은 걸로,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러니까 존재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 또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변할 수 있는 거,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장했다. 자,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자, 이러한 도의 근거에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법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네요. 자, 나아 읽겠습니다.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를 전개했다. 주석을 전개했네요.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 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 분위기가 조성됐다. 자, 이런 분위기 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사상가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는데,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 근원인 기라고 파악했다. 왕안석.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 그런 기가 변화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한다 이해했고,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의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법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자,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한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했습니다. 자, 왕한석은 실천. 자,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이라는 사람 나왔습니다. 주술적 종교에 불과했고 유학자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 공자와 비슷하다고 하네요. 오징은 도덕 진경주를 저술했는데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그다음에 기존 구성 체계를 재편했네요. 오징은 바꿨습니다. 자, 노자의 도를 근원적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 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했다. 현실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습니다. 자,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집해를 저술했는데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인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의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했고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어때요?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르지 않다. 설에. 그래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노자에서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이 정도가 설해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 사회적으로 뭐 큰 영향을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런 얘기 아예 없습니다.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 사회를 소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 뭐 부족한 점 아니면 나쁜 점, 고칠 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뭐만 했다? 그냥 해석을 한 거죠. 해석.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송에서 명까지로 보고 있었죠. 여기 특정 개념은 또 뭡니까? 도죠, 도. 맞습니다. 가장 무난한 답 3번을 고르면 되겠고요. 그럼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하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이 아니죠. 제시한 거죠, 그냥.
가와 나는 모두 이런 게 조심해야 돼요. 노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그랬는데 여기 비판이 심화? 이건 가가 안 되잖아요. 가는 해석만 한 거지. 뭐 비판에 대한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답과 정답 확인해 볼게요. 13.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사건의 시비, 옳고 그름에 따라 달라지는 도.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 여기가 틀렸습니다. 시비가 판단의 근거죠. 판단의 근거. 그 판단의 근거로서 도를 얘기한 거죠. 1번부터 지금 안 맞습니다. 자,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한비자 가에 확인되고 있었고요. 이거 보시면 자, 바로 여기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항상 돈은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다음에 3. 돈은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한비자 가에 있었고요. 방금.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에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했는가 여부에 좌우된다. 맞고요. 돈은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대한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아까 확인했었죠. 가에서. 14. 오징과 설해에 대한 이해입니다. 1. 오징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비판했죠. 비판. 도의 쇠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틀려 있고요. 그럼 2번. 기억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 이게 아니라 그냥 도교에 뭐가 있어? 도교에 주술성이 있어. 그냥 이 정도를 얘기한 거지. 여기서 좀 말이 이상하게 했죠? 그럼 3. 기억은 유학의 가르침을 빌린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그리고 그거 맞죠? 현혹, 도교, 주술성. 그럼 니은은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독창성이 아니죠. 그럼 뭘?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고 유학하고 노자가. 다르지 않음이죠. 다르지 않음. 4. 기억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오징 관련됐죠. 아까 연관은 시켰잖아요. 정당성도 확인하고. 그다음 니은은 설에는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의 밝혀서 오해가 없도록 하려 했죠. 가장 무난하죠. 5. 기억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유학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관련돼 있죠. 도교니까. 니은 유학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여. 사상적 우위 아니라니까. 그럼 뭐예요? 다르지 않음. 이렇게 해서 14번 확인했습니다. 15.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에 기억, 리을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돈은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네요.
요거 왕한석 그리고 오징 모두 노죠. 노.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도가 현실 요거 오징이었죠. 근데 이거 왕은 아니죠. 그렇죠?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일과 관련돼 있다. 유기적으로. 어쨌든 요건 둘 다 도와 현실의 관련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맞죠. 자, 도가 변화하듯이 항상 현상 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한다. 현실에 따라 인간도 변해야 한다. 요거 왕안 맞는데 오징이 아니죠. 자, 오징은 도가 불변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 보시면 4번이 맞겠네요. 그렇죠? 자, 입장들을 다 정리하면서 해설이 됐다 봅니다. 자, 16. 보기를 참고할 때 가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 왕부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 아하. 노자 사상을 본래 뜻을 드러내서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저술을 했네요. 좀 특이하네요.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요.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 노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얘기죠.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자,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1. 왕부지는 인간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부정 맞죠? 방금 수긍하겠군. 노자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겠군. 자, 왕부지는 노자에 대한 소극적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역시 보았죠. 나의 왕안석이 사회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왜냐면 노자와 달리 그 이문단에서 아까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하겠죠. 이거. 그래서 긍정하겠군. 3.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본래 있었죠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 본래?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 아까 재편, 오징은 아까 재편한다고 그랬잖아요. 산문단에서. 수정, 맞네요. 4.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 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그렇죠?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본 것이니까 왜곡이죠. 그러니까 왜곡이니까 비판하겠군. 맞죠? 5. 왕부지는 왜곡이니까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설해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노자와 근데 유학의 실용적 가치 이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유학이 노자와 주로 뭐라 했습니까? 다르지 않다고 본 게 그게 주제였었죠. 이렇게 고쳐야죠. 그래서 답이 여기서 나타났네요. 실용이 아니죠. 다르지 않음이죠. 다르지 않음.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마지막 문제 17. 자, A와 문맥상 의미 여기서의 A는 포함입니다. 문맥상은 예쁘게 담기는 거 가득 담겨 상자에 탁구공이 가득 담겨 시원한 계곡물에 수박이 담겨 이거 지금 사물이죠. 화폭의 봄 경치가 그대로 담겨 이건 사물이 아니네요. 매실이 설탕물에 담겨 이거 전부 사물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비문학 독해 읽고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한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자연계 수리 논술과 상경계 언어 논술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